여러분 혹시 영적인 지식들이 마치 거대한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흩어진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보는 영혼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지도를 함께 펼쳐보려고 합니다. 이 여정의 길잡이가 되어줄 자료는 바로 피크닉 신영호님의 저서인데요. 이 책은 단순히 오래된 지식들을 나열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지혜들을 현대적인 언어로 다시 번역해서 지금 우리 시대에 바로 쓸 수 있게끔 정리한 일종의 개념어 사전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새로운 생각의 안내서랄까요? 자, 여기서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 수천 년 동안 동양과 서양에서 전해져 내려온 그 수많은 영적 가르침들이 사실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지도를 이루는 각기 다른 조각들이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흥미로운 질문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이른바 보병공 시대가 바로 이런 통합적인 지식이 정말 필요한 때거든요. 예전처럼 어떤 권위자가 이것이 답이다! 라고 하면 그걸 맹목적으로 따르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잖아요. 이제는 우리 각자가 스스로 답을 찾고 서로 연결하고 또 스스로 깨어나는 시대가 활짝 열린 거죠. 그럼 이 거대한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 어떤 도구들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서양의 도구 상자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이 도구들은 우리 내면의 풍경을 아주 정밀하게 그려내는 데 사용됩니다. 이 철학이 하나로 묶어내는 서양의 세 가지 핵심 기동은 바로 타로, 카발라, 그리고 점성학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기서는 이 세 가지가 각각 상징, 구조,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아주 깊이 이해하게 돕는 강력한 도구로 쓰입니다. 흔히 타로하면 미래를 보는 점술 도구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여기선 그 관점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타로는 점술 도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의식이 성장해 나가는 전 과정을 담은 완벽한 지도라는 거예요. 순수한 가능성을 상징하는 0번 바보 카드에서 시작해서 완전한 통합을 이루는 21번 세계 카드에 이르기까지 이 바보의 여정은 그야말로 한 영혼의 성장 서사시이자 심리적, 영적 안내서인 셈이죠. 그럼 방금 말한 타로나 점성학 같은 서양의 도구들을 하나로 꿰어주는 건 대체 뭘까요? 바로 카발라의 생명나무입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마치 모든 프로그램을 돌리는 컴퓨터의 운영체제, OS처럼 타로카드의 각 단계와 점성학의 행성들을 이 생명나무라는 거대한 청사진 위에 착착 배치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시키는 거죠. 구조적인 뼈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시선을 동쪽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서양의 도구들이 우리 내면의 구조를 그려줬다면 동양의 나침반은 그 구조 안에서 흐르는 에너지의 역동성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사주 명리학과 음양오행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운명을 점치는 걸 넘어서서요, 우리 삶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패턴과 그 리듬을 읽어내는 아주 정교한 도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주팔자라고 하면 흔히 넌 이런 운명이야 하고 정해진 틀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 철학은 그걸 운명의 감옥이 아니라 가능성의 지도로 완전히 새롭게 해석합니다. 당신의 생년월일시는 당신이 어떤 에너지적인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어떤 잠재력을 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고유한 설계도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에너지 지도를 읽는 언어가 바로 음양과 오행입니다. 목, 화, 토, 금, 수, 이 5가지 요소가 서로를 낳아주고 상생, 또 서로를 제어하면서 상극, 끊임없이 순환하거든요. 이게 바로 계절이 바뀌고 우리 기분이 변하는 것처럼 삶의 모든 변화와 패턴 뒤에 숨어있는 어떻게를 설명해주는 정말 아름다운 원리인 거죠. 자, 이제 드디어 하이라이트입니다. 서양의 구조적인 지도와 동양의 에너지 나침반, 이 두 가지가 과연 어떻게 만나서 하나의 강력하고 통합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지 그 위대한 통합의 순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두 시스템 통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서양의 4원소, 즉 불, 물, 공기, 흙은 세상의 정적인 구성 요소를 설명합니다.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거죠. 반면에 동양의 오행은 에너지의 동적인 변화 과정을 설명해요. 어떻게 변해가는가 하는 거죠. 이 철학은 이 둘을 연결해서 우리의 정신구조, 무엇이가 어떤 순환 과정, 어떻게를 통해 변화하는지를 동시에 볼 수 있게 해주는 훨씬 더 입체적이고 풍부한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통합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카르마 같은 핵심적인 영적 개념도
완전히 사릅게 보입니다. 이건 정말 생각의 전환인데요. 카르마는 더 이상 과거의 잘못에 대한 벌이나 갚아야 할 빚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그냥 내 의식이 성장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정보 패턴일 뿐이라는 거죠.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성장해야 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게 바로 숙명과 운명을 구분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는지 같은 숙명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조건이죠. 하지만 그 주어진 조건 속에서 어디로 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운명은 전적으로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어진 지도를 가지고 목적지를 스스로 정하는 항해사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지식과 도구들이 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온전함,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치유입니다. 이 철학에서 말하는 오컬트 힐링이라는 건 그냥 아픈 곳을 낫게 하는 걸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우리 고통의 가장 깊은 뿌리, 즉 의식의 왜곡 그 자체를 바로잡아서 근본적인 치유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죠. 그리고 그 치유의 종착역은 바로 자아 통합입니다. 우리 안에는 사회생활을 하는 나, 상처받은 나, 내면의 그림자처럼 흩어져 있는 나의 여러 조각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조각들을 인식하고 받아들여서 하나의 온전한 나로 통합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영적 여정의 최종 목적지인 거죠. 그럼 이 자아 통합이라는 추상적인 목표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기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4단계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 내 삶에서 자꾸 반복되는 카르마 패턴을 인식하고 알아차립니다. 둘째, 그걸 저항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합니다. 셋째,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반응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새로운 방식을 내 삶에 완전히 스며들도록 통합시키는 겁니다. 인식, 수용, 선택, 통합. 간단하지만 정말 강력하죠. 그리고 놀라운 건 이런 개인적인 변화의 여정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더 큰 시대적 흐름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는 점입니다. 위계적인 구조에서 수평적인 네트워크로, 비밀주의에서 투명한 공개로, 통제에서 공명으로, 권위에서 개인의 자율로 나아가는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우리의 내적 여정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지식과 지도의 목적은 단 하나로 귀결됩니다. 우리를 어떤 운명이나 규칙에 꽁꽁 묶어두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스스로의 무한한 잠재력을 깨닫고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당당하게 깨어나도록 돕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